돈 좀 나누자고 한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같이 도우며 사는 거죠. 돈이 묶여 있으시다잖아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왜 장모를 줘 그리고 자꾸 돈 많다고 하시더니 왜 돈 쓸 일만 생기면 돈이 묶여 있대. 거의 부동산에 묶이셔서 생활비는 많이 없으신가 봐요. 그래도 그 집 저희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전에 저희도 뭔가 드리면 좋잖아요. 난 절대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럼 그 돈 또 민수한테 주시게요. 걔한테 자꾸 돈 쓰시는 것 정말 불편하네요. 갑자기 민수 얘기가 왜 나와. 아무리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엄마 지인 자식이라고 해도 등록금 도와주려고 하세요. 막말로 가족도 아니잖아요. 너는 피만 섞였지. 나한테 더 살갑게 굴고 잘해주는 건 민혁이야. 남자들 성격이 다 저 같은 성격이죠. 조금 살갑지 않아도 잘 챙겨주는 아들들도 얼마나 많은데 난 너한테 그런 거 거의 못 느꼈다. 장모님 안 도와주실 거면 저라도 좀 도와주세요. 저도 그 돈 받을 권리 있어요. 너한테 줘버리면 또 어디다 갖다 바칠 줄 알고. 그리고 이 돈은 평생 건들 생각하지 마. 수진이 간지 얼마나 됐다고. 혹시 저번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삐치신 거예요. 그때 일은 그냥 수많은 이유 중 하나였을 뿐이야. 난 장모랑 별로 연이어가고 싶은 마음 없다. 그리고 며느리랑도 마찬가지고. 너네끼리 잘 살면 그만이지. 나까지 잘 어울릴 필요 있어. 너네도 애초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왜 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0세 김정희 할머니와 그의 아들 박성훈입니다. 김씨 할머니는 얼마 전 사고로 딸을 잃었습니다. 딸이 사고를 당하며 딸의 이름으로 보험금과 보상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돈을 쓸 수가 없어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 돈으로 장모네를 도와주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아마 장모가 아들에게 부탁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이 머저리 같은 아들놈은 그런 장모의 말을 그대로 김정희 할머니에게 전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전부터 장모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서로 남편이 모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의지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김정희 할머니는 장모를 만나면 만날수록 별로 가까워지지 않고 싶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만날 때마다 아들과 며느리 장모는 자기들끼리 골프 얘기며 인테리어 얘기며 온갖 교양 있는 척을 하고 장모는 재산에 대한 자랑을 자주 했습니다. 물론 부동산에 묶여있어 생활비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그렇게 재산 자랑을 하더니 이젠 쓸 돈이 모자라 딸을 잃고 받은 돈으로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장모와 그 말을 전하는 아들에게 김정희 할머니는 정이 떨어졌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그런 말을 하는 아들을 내쫓고 바로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간 김정희 할머니와 장모 아들 며느리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김정희의 남편은 식당으로 출근하던 중에 심정지가 아그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김정희는 남편이 최근에 피곤함을 많이 호소하긴 했지만 아직 나이가 젊었고 최근에 일이 좀 바빠서 일시적인 증상일 것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김정희의 남편은 떠나기 전 일찍이 부모님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고 재산이 있으니 자연스레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혼자만 매물을 보러 가기 심심했는지 남편은 항상 김정희와 함께 매물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김정희와 남편은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하며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김정희는 이제 스트레스 없이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김정희는 일만 하느라 남편과 여행 한 번 가지 못한 것을 한탄했습니다. 김정희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과 딸을 하나씩 낳았습니다. 김정희는 근처에 살던 시누이에게 자식들을 맡기고 다시 식당에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는 것만이 김정희가 남편을 잃은 괴로움에서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상한 소문으로 김정희는 꽤 오랜 기간 살았던 이 동네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남편이 아파도 신경 안 써서 남편이 그렇게 됐네, 사실 다른 남자랑 그렇고 그런 관계네 하는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희는 그런 소문들에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 소문들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김정희의 식당에는 자연스레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아침에 출근을 하면 문이 깨져 있거나 이런저런 글들이 적힌 종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정희는 싸우기보다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를 선택했습니다. 언제든 힘들면 다시 와요. 김정희는 시누이에게 그간 신세를 졌다며 돈을 두둑히 챙겨주고 아이들을 데리고 아무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김정희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김정희는 가지고 있던 부동산 하나를 정리하며 집을 구했고 한동안은 일을 하지 않고 자식들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나머지 정리하지 않은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김정희는 그냥 팔지 않고 놔두기로 결정하고 일을 다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희는 식당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다시금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사장이었고 이제는 남의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상이 좋은 부부가 일하러 온 김정희를 반겼습니다. 김정희는 오히려 식당 주인보다도 일을 잘했고 식당 주인 부부도 그런 김정희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오늘 아들 생일 아니에요. 그만 일찍 들어가 봐요. 정희 씨 오늘 어디 안 좋아요.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얼른 들어가서 쉬어요. 식당 사모님은 먼 타지에서 연고도 없이 외롭게 지내는 김정희를 누구보다 잘 챙겨줬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애들이랑 같이 먹어요. 감사해서 어쩌죠 잘 먹을게요. 김정희는 그렇게 식당 주인 부부와 각별한 사이가 되었고 아이들의 나이도 비슷해서 아이들끼리도 가끔 인사했습니다. 식당 주인 부부는 딸을 하나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식당 주인의 딸 민수는 가게에 올 때마다 김정희를 아주 잘 따랐습니다. 항상 가게에 오면 김정희에게 놀아달라고 졸랐습니다. 저기 오빠랑 언니랑 같이 놀지 않고 민수는 김정희의 자식들이 자기랑 놀아주지 않는다며 서운해했습니다. 그나마 김정희의 딸 수진이가 민수와 가끔 놀아주긴 했지만 김정희의 아들은 민수를 본체만 채했습니다. 김정희는 그저 아들이 쑥스러워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민수가 식당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성훈아 민수 왜 울어 너가 혹시 괴롭혔어? 김정희의 아들은 그런 김정희의 말을 듣고 시치미를 뚝 댔습니다. 김정희의 아들이 민수가 가지고 있던 인형을 빼앗고 패대기를 쳐버린 것이었습니다. 김정희는 그런 아들을 처음으로 크게 혼냈습니다. 김정희의 아들은 이때부터 민수에 대해 약간의 질투심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김정희가 새로운 곳에서 적응을 하던 그쯤에 또 한 번 하늘은 무심하게도 김정희에게서 소중한 사람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김정희가 일을 하던 식당 주인 부부가 주말에 장을 보러 차로 이동을 하다 그만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식당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고 차장님도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몇 시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정희는 크게 슬퍼하면서도 혼자 남을 민수가 참으로 안쓰러웠습니다. 식당 주인 부부와 민수는 식당 뒤에 작은 집에서 3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냥 고아원에 맡겨 어떻게 혼자서 아이 3을 키우려고 그래. 김정희는 장례식에서 식당 단골이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간 자신을 정말 가족처럼 대해 줬던 분들의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던 김정희는 그런 민수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자신이 도맡아 키워주고 싶었습니다. 김정희의 아들은 왜 민수가 집에서 같이 사냐며 한 달 동안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김정희는 자연스레 직원으로 일하던 식당을 이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식당에 오는 손님들은 오히려 맛이 좋아졌다며 김정희에게 칭찬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김정희는 식당을 운영하며 번 돈의 많은 부분을 민수를 지원하는 데 썼습니다. 학원도 보내주고 나중에 대학교 등록금을 내줄 통장까지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하지만 김정희의 아들 성우는 그렇게 민수에게 자꾸만 뭔가를 해주는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왜 자꾸 남을 도와주냐는 말을 했습니다. 김정희는 이때 아들을 잘 교육하지 못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무시했던 것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김정희의 자식들과 민수도 모두 성인이 됐고
대학을 졸업해 직장에도 들어갔습니다. 김정희의 자식들은 공부에는 재능이 없어 대학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취직을 했고 학창시절 내내 우등생이었던 민수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김정희는 약속대로 민수의 대학 등록금을 모두 지원해줬습니다. 엄마 또 걔 도와줬어요. 민수 부모님한테 이 엄마가 얼마나 많이 도움받았는 줄 알아. 연고도 없는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 주신 분들이야. 김정희의 아들은 아무리 김정희가 그런 말을 해도 별로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민수는 대기업에 취직을 해 그간 김정희에게 받았던 것을 보답이라도 하듯 근사한 차를 하나 뽑아줬습니다. 아이고 이걸 내가 받아도 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잘된 것 다 이모 덕이에요. 내가 민수 부모님한테 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네. 김정희의 자식들은 김정희가 학원을 보내주는 것도 무언가를 사주는 것도 전부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민수만이 김정희가 해준 것을 잊지 않고 보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김정희의 아들은 30 후반으로 접어들 때쯤 김정희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할 여자 생겼어요. 김정희의 아들은 물론 고졸이었지만 나름 한 회사에 오랫동안 일하면서 성과도 잘 내었는지 어느덧 꽤 많은 연봉을 받는 자리까지 올라가 회사 내에서 결혼 상대까지 만났습니다. 제 여자친구 부모님도 지금 혼자 사셔서 저랑 여자친구 그리고 엄마랑 장모님만 같이 가볍게 식사하면 될 것 같아요. 유정이는 안 가고 제 여자친구 동생은 지금 미국에 있어서요. 사람 수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정희는 그렇게 처음으로 며느리 될 사람과 사돈 될 사람을 상견례 때 만났습니다. 원래 상견례 전에 예비 며느리를 한번 보고 싶었지만 아들은 자꾸만 다음에 하다가 결국 상견례가 돼서야 처음으로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 사돈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거의 말은 김정희와 아들이 다 했고 김정희가 보기에 왠지 사돈은 예비 며느리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예비 며느리가 사돈에게 그냥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오기 전부터 단단히 일러든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마친 이후가 돼서야 사돈은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희의 아들은 엄마도 혼자 살고 장모님도 혼자 사니까 며느리까지 해서 넷이서 자주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돈이 원했던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고깃집에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사돈은 고기를 어찌나 좋아하던지 김정희는 다른 음식도 좀 먹고 싶었는데 항상 사돈의 뜻대로 식사를 고깃집에서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가 고기를 자르는 것도 아니고 항상 김정희가 고기를 잘랐습니다. 저기요 저희 여기 자주 오는데 서비스는 따로 안 주나요? 사돈은 그냥 조용히 고기만 먹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 직원을 항상 불러서 서비스를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직원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며 은근히 하대하는 듯한 말투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받을 건 받아야죠. 저는 이렇게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더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김정희는 그냥 조용히 동조하는 척 해줬습니다. 김정희의 사돈은 오랜 기간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일을 팔다가 이후 간식 야채 등을 팔며 아주 장사 체질인 듯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돈은 돈도 나는 건 기본이고 사람 부릴 줄도 알아서 김정희의 아들을 잘 부려먹으려 드는 것 같았습니다. 사돈은 그렇게 번 돈으로 부동산이 한창 호황이던 시기에 몇십억 하는 아파트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현재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물려주겠다는 말을 하며 김정희의 아들에게 시키는 것이 많았습니다. 사돈은 항상 자기 딸을 가만히 있게 하고 김정희의 아들에게 반찬들을 떠오라고 눈치 줬습니다. 김정희는 아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싫어 아들을 가만히 있게 하고 자기가 직접 반찬들을 퍼날랐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돈은 휴일이고 주말이고 할 것 없이 자기 장사가 잘 되는 날이라 치면 일손을 거들라고 김정희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직 저를 가족이라 생각 안 하고 남이라 여기는 것 같아요. 김정희의 아들은 장모가 화장실을 가 있는 틈을 타 김정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장사를 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사위도 못 믿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며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또 눈치는 어찌나 빠르던지 조금이라도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싶으면 귀신같이 자기 얘기를 했냐며 김정희 앞에서 김정희 아들을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항상 사돈과 식사를 할 때면 사돈은 마지막에 똑같은 말을 자주 했습니다. 형편이 처지는 사람 만나는 건 나중에 고역이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씀씀이가 다를 테니까요. 가난한 사람은 제가 의뢰건 내겠거니 하지만 관계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버리면 나중에 그게 또 부담스럽고 그 사람이 미워지더라고요. 김정희는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곰곰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 사돈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음식값은 김정희 보고 계산을 하라는 것 같았습니다. 김정희는 그렇게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몇 푼 가지고 얼굴을 붉히기 싫어 그냥 계산을 했습니다. 이모가 불편한데 꼭 그 자리에 참석해야겠어요. 김정희는 간만에 민수를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아직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남자친구는 있지만 결혼 생각은 아직 없어 보였습니다. 계산은 자기들이 해야지. 민수는 김정희의 아들과 며느리를 같이 흉봐줬습니다. 결혼을 하고 김정희의 아들은 거의 연락이 힘들었고 김정희의 딸도 최근에 사업을 시작하며 연락이 잘 안 돼 김정희는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민수에게 어느 순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김정희의 생일이나 어버이날에 김정희의 자식들은 거의 잊고 지나갈 때가 많았고 민수만 그런 김정희를 항상 챙겼습니다. 김정희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한 번도 말을 꺼낸 적이 없음에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민수에게 더욱 정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민수가 친구 같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정희의 아들은 이번에는 집으로 김정희와 장모를 초대했습니다. 웬일로 집에를 다 초대해 김정희는 결혼한 아들네 집에 처음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나가서 먹으면 돈만 많이 나가잖아요. 저희 집에서 그냥 해먹어요. 재료는 다 사왔어요. 김정희는 그런 아들의 말이 자기에게 요리를 하라는 건지 싶었습니다. 나보고 요리하라고 엄마 솜씨가 제일 좋잖아요. 장모님은 1시간 뒤에 오실 거라 시간은 딱 맞을 것 같아요. 김정희는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하기 싫다고 집에 갈 수도 없어 힘든 몸을 이끌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장모님 이제 곧 오실 텐데 속도 좀 내주세요. 내가 여기 요리하러 왔어.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김정희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뒤이어 사돈이 들어오고 맛있는 냄새가 난다며 배가 고프다고 했습니다. 사돈 요리 솜씨를 드디어 보네요. 기대할게요 말하는 걸 보니 이것도 다 사돈이 시킨 듯 보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밥을 안 해먹어서 집밥이 그립더라고요.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사돈은 김정희가 만든 음식을 먹더니 김정희의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김정희는 그런 사돈의 말에 기분이 좋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김정희의 아들은 이번에 여행 갔다 와서 디저트를 사왔다며 디저트를 내어줬습니다. 이때부터 사돈과 아들 며느리는 아들과 며느리가 여행을 간 곳의 역사에 대해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디저트가 언제 만들어졌고 그 나라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하는데 김정희가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었기에 김정희는 그 대화에 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자기들이 집안 인테리어를 바꿔봤다며 집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인테리어에 관해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김정희는 그냥 조용히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후 차를 마시면서도 골프 얘기를 하는 등 김정희는 정말 그 집의 가정부라도 된 듯 밥 차린 것 말고는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위가 대학은 못 나와도 참 이런 거에 박학다식하네. 사돈은 항상 김정희의 아들이 무언가를 잘 알거나 잘할 때마다 그 첫 마디에 대학은 못 나와도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돈은 자기 딸이 좋은 대학을 나온 것에 크게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김정희의 아들이 며느리보다 월급은 못해도 1.5배는 더 벌고 있었는데 말이죠. 김정희의 아들도 자꾸 대학을 못 나왔다. 고 말하는 장모의 말에 기분 나빠하는 듯했습니다. 김정희의 아들은 대학을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원래 회사에서 더 높은 곳으로 승진할 수가 있었는데 대학을 못 나온 것 때문에 승진이 동기들한테 밀린 경험도 있었어서 더욱 민감했습니다.
김정희는 아들이 자기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장모에게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이 속상해 항상 아들을 띄워줬습니다. 대학 못 나온 게 대수인가요? 회사 하나 꾸준히 다니면서 돈 잘 벌면 됐죠. 사돈은 돈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자기 딸이 사위보다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자격지심을 느낀 듯했습니다. 사위나 이번 달부터 용돈 좀 올려줄 수 있어 수영을 다니려고 하는데 한 달에 20만 원은 나올 것 같은데 사돈은 장사를 아직 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아파트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내야 돼서 번 돈은 다 거기로 들어가는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만큼 이제는 장사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 물려줄 건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사돈은 아파트를 무기로 김정희의 아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는 듯했습니다. 사돈은 며느리의 동생에게는 미국에 가면서 지원을 많이 해줬다며 아파트는 김정희의 며느리에게 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해서 그 아파트는 사돈이 세상을 떠나면 며느리에게 가겠지만 그게 김정희의 아들에게 가는 것도 아닌데 사돈은 항상 자기 딸이 아닌 김정희의 아들에게 생활비를 요구했습니다. 그 집은 저희 아들 이름으로 물려주실 건가요? 김정희는 참지 못하고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저희 딸한테 물려주면 그게 사위거나 마찬가지죠. 들어보니 사돈은 자꾸 제 아들한테서 생활비 타 가시는 것 같은데 못해도 공동명의는 해주셔야죠. 김정희는 웃으며 사돈에게 말했습니다. 사돈은 갑자기 말을 돌렸습니다. 아마 장사도 이런 식으로 자기 불리할 때는 뒷공무니를 빼는 듯 싶었습니다. 김정희의 아들은 괜한 얘기를 꺼내지 말라며 김정희에게 괜히 눈치를 줬습니다. 김정희는 그런 아들의 태도에 기분이 상해 그 이후에는 아들이 불러도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같이 식사하재요. 또 나한테 고기 자르라고 부르는 거야. 아니면 밥값 내라고 너는 생각을 해봐라. 그 아파트 너한테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그거 하나 받겠다고 니네 장모 살아있을 때까지 생활비 가져다 바치고 밥 사주고 그럴 거야. 계산 다 해봤는데 아내랑 이혼만 안 하면 저한테 다 이득이에요. 김정희의 아들도 잔머리를 못지않게 잘 굴려서 걱정 말라는 듯 김정희에게 말했습니다. 김정희는 그런 사돈도 아들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정희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는 잘 일어나지도 않는 안 좋은 일을 3번이나 겪어야 했습니다. 김정희는 이미 남편뿐 아니라 가족 같았던 식당 주인 부부를 잃었는데 하늘은 무심하게도 이번에는 김정희의 딸을 데려갔습니다. 김정희의 딸은 택시를 타고 갔는데 뒷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로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김정희의 딸은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의식을 잃은 채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정희는 그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을지 모를 정도로 정신을 잃은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정희의 딸은 어릴 때부터 자기 몫을 해내고 아무 걱정을 끼치지 않는 딸이었습니다. 살가웠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사고도 치지 않고 혼자서 잘 살아주니 김정희는 딸에 대한 걱정만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딸이 이렇게 한순간에 떠나버리니 김정희는 딸에게 못해준 것만 생각났습니다. 딸이 의식불명일 때 김정희의 아들은 가끔만 찾아왔고 민수만 김정희의 곁을 지켜줬습니다. 민수는 매일같이 병원에 왔고 장례식 3일 내내 잠도 자지 않고 김정희의 곁에 있어 줬습니다. 반면 김정희의 아들은 슬퍼하긴 했지만 자리를 자주 지키지 않았습니다. 김정희의 사돈은 장례식에 잠깐 있다가 이내 집으로 돌아갔고 며느리도 마치 손님인 듯 밥만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발인 때는 늦게 와서 발인이 거의 다 끝났을 때쯤이 돼서야 얼굴을 비췄습니다. 김정희는 딸이 떠나면서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김정희는 민수 말고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정희는 딸이 떠나고 민수와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고 김정희의 마음도 이때부터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결정적인 사건으로 김정희는 아들과 며느리 사돈과 연을 끊고자 다짐했습니다. 김정희의 앞으로 보상금과 보험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정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돈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김정희는 이 돈이 내 딸의 목숨과 바꾼 대가냐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느 날 힘들어하던 김정희의 집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집에 민수도 있었습니다. 김정희의 아들은 그런 민수를 보자마자 인사도 하지 않고 불쾌해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오빠는 좀 오래 이모 곁에 있어 줘야지 혼자 이렇게 놔둘 거야. 내 부모님이지 네 부모님이야. 오지랖 떨지 마. 김정희의 아들은 어릴 때랑 변한 게 없었습니다. 김정희의 아들은 민수에게 나가달라고 부탁했고 민수는 김정희에게 있다가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어. 김정희는 아들에게 점점 정이 없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생의 장례식이 끝나고는 아들은 김정희에게 연락이 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진 이름으로 돈이 많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처제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거기 돈을 좀 보태주면 어떨까 해서요. 수진 각오받은 돈으로 사돈딸 결혼식 비용을 보태주자고 너 제정신이야. 김정희는 그런 아들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 생각은 하고 하는 말이야. 그 돈 좀 나누자고 한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같이 도우며 사는 거죠. 장모님은 돈이 묶여 있으시다잖아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왜 사돈딸 결혼식 비용으로 보태줘. 그리고 자꾸 돈 많다고 하시더니 왜 돈 쓸 일만 생기면 돈이 묶여 있대. 거의 부동산에 묶이셔서 생활비는 많이 없으신가 봐요. 그래도 그 집 저희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전에 저희도 뭔가 드리면 좋잖아요. 난 절대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럼 그 돈 또 민수한테 주시게요. 걔한테 자꾸 돈 쓰시는 것 정말 불편하네요. 갑자기 민수 애기가 왜 나와. 아무리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엄마 지인의 자식이라고 해도 등록금 도와줬으면 됐지 뭘 자꾸 도와주려고 하세요. 막말로 가족도 아니잖아요. 민수는 이맘쯤 오래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 중이었는데 김정희의 딸이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결혼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민수에게 미안해 김정희는 민수에게 지원을 해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피만 섞였지 나한테 더 살갑게 굴고 잘해주는 건 민수야. 김정희는 그간 속으로만 생각했던 말을 아들에게 꺼냈습니다. 그건 그냥 남자랑 여자 차이잖아요. 남자들 성격이 다 저 같은 성격이죠. 조금 살갑지 않아도 잘 챙겨주는 아들들도 얼마나 많은데 난 너한테 그런 거 거의 못 느꼈다. 장모님 안 도와주실 거면 저라도 좀 도와주세요. 저도 그 돈 받을 권리 있어요. 너한테 줘버리면 또 어디다 갖다 바칠 줄 알고 그리고 이 돈은 평생 건들 생각하지 마. 수진 간지 얼마나 됐다고. 혹시 저번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삐치신 거예요. 김정희의 아들은 지난번에 김정희를 집에 초대한 이후로 김정희가 자기들과 장모와 만남을 피하는 것 아니냐고 김정희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일은 그냥 수많은 이유 중 하나였을 뿐이야. 난 사돈이랑 별로 연이어 가고 싶은 마음 없다. 그리고 며느리랑도 마찬가지고 너네끼리 잘 살면 그만이지 나까지 잘 어울릴 필요 있어. 너네도 애초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왜 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김정희는 뭘 위해서 이제껏 사돈과 그렇게 어울리고 밥을 먹었나 싶었습니다. 서로 남편이 없어 의지가 되기를 바랐지만 그건 김정희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세상을 떠나서 받은 돈으로 자기 딸의 결혼식 비용을 보태 달라니 김정희는 사돈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정희는 이제 더는 사돈과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김정희를 거의 남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에서 별로 정이 가지 않았고 아들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정희는 이후 고점이 된 부동산들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자기 생활비를 넉넉하게 놔두고 나머지 돈을 민수에게 주고 기부도 하려고 했습니다. 아들은 김정희가 이렇게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김정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저 보험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인해 그 돈을 처제 결혼 비용으로 보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그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희는 민수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실을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저 이 큰 돈 못 받아요. 민수는 이미 일을 하며 돈을 모았고 이렇게 큰 돈을 받는 것보다 자기 힘으로 돈을 모으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정희는 그럼 신혼집만이라도 도와주고 싶다고 했고 민수는 마지못해 그런 김정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남은 돈은 이모 기부하고 싶은데
기부하거나 돈 실컷 쓰다가 가세요. 민수는 마지막까지 김정희에게 진심이었습니다. 김정희는 민수의 결혼식 혼주석에 앉겠다고 제안했지만 민수는 결혼식을 할 생각이 없다. 고 말하고 그 비용으로 집을 사는데 보탬 것이라 말했습니다. 김정희는 그런 민수의 생각이 참으로 기특했습니다. 김정희는 어떻게든 아들보다는 민수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소송에서도 유리해지려면 민수를 자신의 자식으로 들이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김정희는 민수에게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이모가 민수 너를 입양해도 되겠니? 그런 거 안 해도 이미 이모는 나한테 엄마예요. 민수는 괜히 갈등이 있기 싫어 그런 김정희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김정희는 그런 민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뜻대로 남은 돈은 김정희가 기부하고 싶었던 곳을 찾아 전부 기부했습니다. 김정희는 그렇게 하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쓰지도 않을 넘치는 돈을 가지고 있어 봤자 김정희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왔는데 그 돈을 다 쓰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아직까지도 김정희의 아들은 김정희에게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도 김정희가 기부를 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민수 이번에 집 샀던데 엄마가 도와줬어요. 민수 결혼식도 안 하고 이제껏 모은 돈으로 혼자 샀다. 그리고 내가 민수 집 사는 거 돈을 보태주든 안 보태주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김정희는 실제로 집을 사는 것에 보태주긴 했지만 굳이 사실대로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들에게 그 어떤 사실도 말하지 않을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희의 사돈은 이후 가지고 있던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해 더 이상 김정희의 아들은 이전에 했던 것처럼 그 아파트에 욕심을 내지 않는 듯 보였고 자연스럽게 용돈도 주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관한 사돈은 그 아파트를 김정희의 며느리가 아닌 며느리의 동생에게 주겠다며 노발대발한 듯 씹었습니다. 김정희는 더 이상 아들의 문제에는 신경을 끄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김정희는 자신의 삶 그리고 민수와 남은 인생 평안하게 즐길 생각을 하며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정희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 답이 안 나오는 아들과 사돈을 상대해야 했던 김정희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김정희라면 오늘 이야기 속 사돈과 아들이 진짜 내 아들과 사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김정희 할머니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